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을 리포액터에서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대장동 그 불법 그 대출 사건, 그것의 이제 핵심 키맨이라고 볼 수 있는 남욱 변호사 지금 구속 수사 받고 있는데 이분이 검찰 조사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 지금 대장동 불법 대출 그 브로커 조우형 씨를 윤석열이 도대체 왜 봐주었느냐, 의혹이 있잖아요. 윤석열은 뭐 모르는 사람이었고, 뭐 당시 뭐 수사 핵심 대상도 아니었고, 뭐 봐주기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하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우형 씨 좀 봐달라고, 대신 수사에 조우형 씨가 협조하겠다, 이렇게 청탁을 김만배 씨가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씨의 해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남욱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지연 TV는 허지연 TV의 모든 방송은 방송과 저의 활동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광고도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집중해 주세요. 그 남욱 변호사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조우형 씨가 저축은행 그 수사, 대검증수부가 2011년에 수사했잖아요. 그거에 협조하는 대신 잘 봐달라고 검찰에 김만배 씨가 청탁을 했다. 요 내용을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직접 리포액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확인한 그 신문조서 내용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 드려야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약간의 이제 그 뭐 단어 정도는 바뀔 수 있는데 전체 문맥은 뭐 90% 이상 일치할 겁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죄송합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를 어떻게 도왔나요?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줬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했냐?
김만배 씨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에게, 예, 원래 2011년 초에 김홍일 검사가 대검 중수부장이었어요. 최재경 전에. 조형이 수사에 협조할 테니까 잘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윤석열 씨는 조우영 씨 봐주게 한 거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남욱 변호사가 아예 이걸 그냥 180도 뒤집는 진술을 했네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조우영 씨가 이제 검찰 조사를 이제 받으러 갈 때, 그죠?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날이래요. 이때가 언제냐면 김홍일 중수부장에서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2011년 8월에 바뀌거든요. 예. 저축은행 수사는 2011년 초에 시작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최재경 중수부장한테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우영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찰청 뒷마당에서, 예, 김만배 씨를 먼저 만나고 들어갔대요. 그때 이제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한테 오늘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내려오면 된다라고 귀뜸을 했고, 실제로 조우영 씨는 윤석열 부장에게 조사를 직접 받았는데, 예, 윤 부장이 그때 타준 믹스 커피만 마시고 나온 것으로 내가 들었다. 예,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서 대충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진짜 커피 타준 거 맞냐라고 물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별다른 답변을 못했죠. 자, 이 내용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써드린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겁니다. 예, 김홍일 중수부장일 때부터 김만배가 접근을 해갖고, 예, 제발 조우영 좀 봐주세요. 예, 조우영이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게 윤석열 씨도 해명을 해야 되지만 저는 김홍일 씨도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일, 그죠? 2011년 당시 검사였던 이분 누굽니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지금 이른바 정치 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장동 관련한 온갖 국민의힘의 주장, 윤석열의 주장을, 그죠? 만들어 온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직접 김만배와 만나가지고 2011년에, 네, 예, 대장동 브로커 좀 빼주세요. 예, 조우영 씨 좀 빼주세요. 대신 다른 수사는 우리가 다 협조할게요. 예, 이렇게 직접 거래했던 당사자라는 겁니다. 예. 최재경한테만 했던 게 아니라, 그죠? 최재경은 지금 뭐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잖아요. 50억 클럽의 이제 대상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지만, 김홍일 검사, 예, 전 검사, 이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윤석열의 입을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직접 김만배를 만나서 이런 거래를 했다라는 게 남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윤석열 씨, 김홍일 씨, 지금까지 국민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 벌인 거예요? 예? 대단히 충격적이고, 좀 말하다 보니 좀 화가 나네요. 자,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1년 8월에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 검사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김만배 씨가 다시 한번 최재경을 찾아가서 같은 취지로 부탁을 했고, 이때 이제 조우영 씨가 김만배를 만난 자리에서 김만배가 뭐 안심하세요. 오늘은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내려오면 된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진짜로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그리고 이게 진술 조서에 아예 믹스 커피를 타줬다라고 정확하게 기재돼 있대요. 당시에 그냥 어떤 커피도인지도 뭐 그런 거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믹스 커피, 그거를 타줬다라는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얼마 전에 그 대선 토론에서도 나 조우영 씨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커피 마신 사람은 정확히 커피의 종류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예?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부산저축은행 당시 그 수사 공소장을 실제로 입수해서 직접 분석을 했어요. 제가 지난 그 방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저 이거 공소장 갖고 있어요. 예.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거 잘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보이려나?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당시 한겨레 특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겨레 기자들은 쉽게 입수합니다. 예? 한겨레 출신 기자들은. 제가 이 검찰 공소장을 그죠? 직접 확인을 했는데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이게 뭐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가진 일종의 이제 위장 회사 그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한 수사만 벌였기 때문에 조우형 씨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대선 토론에서 분명히 해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공소장을 샅샅이 분석했어요. 샅샅이 분석해가지고 이 말이 사실인지 분석을 해봤는데 예, 사실이 아닙니다. 예. 자, 이 부산저축은행 당시 공소장을 보면요, 예?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 조우영 씨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정황이 어렵지 않게 확인됩니다. 왜냐? 바로 조우형 관련 회사가 조우영 씨가 이제 활동했던 그 회사가 세움이라고 있어요. 이제 무슨 건축 시행사 이런 곳인데 이 세움을 직접 윤석열이 불법 행위를 확인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직접 기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움은요 부산저축은행이 뭐 지분 투자를 해 가지고 위장 SPC 뭐 이런 회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예요. 부산저축은행과 뭐 친할 수는 있겠지. 근데 아무튼 그냥 일반 회사예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SPC만 수사 대상이었다라고 뭐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해명하는데 그러면 세움 관련해서는 왜 기소했어? 이건 일반 회사인데 이거 세움 말고도 또 다른 회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 두 개의 회사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일반 회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SPC만 수사 대상이어서 조우영 씨에 대해서는 뭐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거짓말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움은요 조우영 씨가 맹활약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 세움에 대해서 수사를 해놓고는 어떻게 조우영 씨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보세요. 이 세움은요 조우영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온 대가로 2010년 말에 10억 1,500만 원을 줬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조우영 씨는 또 부산저축은행이 세움에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돈이 한 7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70억 원을 또 뭐 삥땅을 했는지 아무튼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 벨리타하우스에 이차를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세움을 수사하다 보니 조우영도 수상하네 이런 거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 세움에 대한 수사를 조우영에 대한 수사로 이어갔다면 조 씨는 당연히 알선 수재와 배임 혐의를 애초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이걸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이거를 이제 눈치채고 다시 재수사를 하고요. 조우영 씨는 결국 기소돼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조우형 씨를 봐주면서 대장동에 불법 대출된 그죠? 1,000억 원이 넘는 돈, 그거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출금 회수를 제때 못해요. 대검중수부가 대놓고 봐준 덕에. 왜냐면 부산저축은행이 공중분해됐는데, 그죠? 예금보험공사가 불법 대출 확인된 걸 다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수사를 안 해놓으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 대장동 불법 대출업자들이 이 인간들이 돈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2014년, 2015년 뭐 그때까지 회수 압박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써먹어요. 그래서 대장동의 초기 자금 이 1,800억 원을 이 돈 덕에 대장동 그죠? 사업이 초기에 그죠?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장벽을 만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우영 씨를 봐준 건 어마어마한 그죠? 비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 씨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실수로 봐주기 기소한 수준으로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진술했다? 예. 김만배가 예. 당시 대검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에게 예, 처음부터 조우영 좀 봐달라고 청탁을 했고 예? 예. 나중에 중간에 최재경으로 중수부장이 바뀌니까 최재경한테도 또 부탁하고 예,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재경 밑에서 일했던 윤석열 주임검사가 커피만 타주면서 조우영 씨 오늘은 안심하고 내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네. 자, 김만배 씨 누나는 도대체 왜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네, 뇌물 파킹 수법으로 네, 과거 2011년에 수사 봐준 어떤 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이제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검찰 대장동 수사팀 니들 이런 진술 확보해놓고도 왜 윤석열에 대해서 한 번도 수사를 안 하는 거냐? 참고인 조사도 왜 안 해? 그리고 그 대장동 녹취록이 말이죠. 지금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떠나서 정영학이랑 김만배의 그죠?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게 작년 9월부터예요. 그러면 지금 9월부터 지금까지 얼마 시간 지났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말까지 지금 5개월이 다 돼가는데 윤석열의 이름이 이 녹취록에 4-5번이나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까지 이거 숨겨왔어요? 이거 언론이 어렵사리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네 마네 뭐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이 더는 못 봐주겠다고 화내서 싸우고 왔다 어쩌고저쩌고 에? 에. 윤석열은 죄가 많은 사람 요런 대장동 녹취가 왜 이제서야 드러나냐고요. 검찰 뭘 숨겨온 거야 당신들. 그리고 김홍일 씨 당신은 국민의힘에 지금 무슨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아 당신이 청탁받은 당사자라며. 남욱 변호사가 진술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국민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망해 온 겁니까? 에? 김홍일 전 검사님 해명하세요. 윤석열 씨도 해명하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그 리포액트 보도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요, 그냥 뭐 직무유기? 대장동 브로커들 봐준 거, 뭐 수사, 잘못하고 무슨 도덕적 비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대장동 일당들과 한몸통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장동 녹취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젠 아예 남욱 변호사의 진술마저도 나왔어요. 만약에 대장동 업자들이 당시에 윤석열이 이거 안 봐줬다면 이 1,800억 원 가지고 토지 지주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재건축 사업 여러분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주 작업이 재개발 사업의 80%를 담당해요. 왜냐면 땅을 그죠? 50% 이상인가 확보를 해야 이게 민간 개발이 되고 그죠? 주도권을 갖거든. 땅을 못 사들이면 그죠? 개발이 이게 뭐 공공 개발도 섞일 수 있고 하여튼 뭐 땅 그 재개발의 주도권을 뺏긴다고. 근데 이 대장동 업자들이 돈이 뭐가 있겠어 김만배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하거나 뭔가 하여튼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그 대출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2천억 원 가까운 돈을 불법으로 끌어왔는데 그걸 봐준 게 윤석열과 최재경, 김홍일 검찰 일당이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요 피의자예요. 피의자. 근데 검찰 대장동 녹취도 5개월간 숨겨
예? 남욱 변호사의 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도 숨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김호수 검찰총장님, 예. 이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받았는데도 수사지휘 이딴 식으로 해온 겁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또 가재는 개편이에요? 이 검찰이 지금 대놓고 윤석열 편들어주려고 이 내용 숨겨온 거, 이거 사실상 선거 개입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일 똑바로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왜 김호수 검찰총장 질책 한번 안 하는 거죠? 국회에서 똑바로 답변하십시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게 언론에 흘러나오기까지 다들 왜 쉬쉬하고 계셨던 건데? 예? 대단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오늘 뭐 약간 좀 흥분해서 조금 뭐 브리핑한 감이 없지 않은데 예.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정치권과 뭐 아무튼 뭐 좀 여기저기서 발칵 뒤집힐 것 같은데 내일쯤이면 뭐라고 해명을 하겠죠.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만 짧게 설명드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